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잉어테크 한번 제 매매 일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한 걸 보면 뭐 그렇게 만족스럽고 잘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했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제가 이날 샀는데요. 이날 산 이유 9월 17일. 자, 9월 17일이 어디냐면 여기. 자, 여기죠. 여기입니다. 9월 17일 날 처음에 매수한 것이 밑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 매수한 게 21,100원입니다. 21,100원. 21,100원에 매수를 했는데 21,100원은 어디냐? 21,100원.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 딱 여기입니다. 여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추격은 뭐 그렇게 심하게는 안 했습니다. 상한가는 그 밑에 위치에서 했는데 이걸 왜 매수를 했냐 하면 자 보세요. 이날 9월 16일 날 잉어테크가 GM가 1,200원대 공급 계약을 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뭐 GM이라는 그 타이틀을 놓고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공신력이 있는 자동차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 것이니까 그것은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뭔가를 납품했다 치면 그 기술력을 인정받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1,200억 물론 납품하는 기간이 뭐 제법 깁니다. 자, 그럼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 16일 날 그런 호재가 있어서 이제 이 상한가를 가게 된 건데요. 이 뉴스는 9월 15일 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9월 15일 오후에 9월 15일 오후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이 장마치고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빅 호재가 터진 거죠. 1,200억대니까는 매출이 뭐 연간 해봐야 뭐 5, 600억 요 근처니까 제법 큰 거죠. 그런데 자, 이 세로선을 그어 놓은 것이 그 제로가 놓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오기 전에 대량 거래들이 있죠. 이 대량 거래들이 또 늘어난 거래량들이 있죠. 이것들이 호재가 나오는데 개미들 몰래 호재를 숨기면서 물건을 팔았을 리는 없겠죠. 호재가 있는데 숨기고 팔았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은 숨기면서 팔았다가 아니라 그 반대 포지션인 호재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들였다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빅 호재는 여기서 나왔으니까 그 재료를 아는 사람들은 안에서 사들였겠죠. 그래서 이 거래량은 호재 나오기 전에 사들인 누군가가 매집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 부분들은 매집한이라고 있었던 거래량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죠? 그러면 매집한이라고 고정을 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 치면 그렇다 치면은 이 위에서 팔려고 하겠죠. 이 위에서 팔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21,100원에 매수한 이유가 매집한 위치도 여기니까 그리고 뭐 상한가 다음에 처음으로 떨어진 음봉이었으니까 분할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심리를 이용해서 이거 분명히 앞에 매집했으니까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또 하락하는 것은 뭐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또 좋은 겁니다. 앞쪽에 있던 사람들 보고 개미핥기처럼 나가라라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개미핥기 아시죠? 개미핥기는 앞쪽에 개미들이 매달려 있는데 여기 개미들이 매달려 있을 텐데 나가라라고 개미핥기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개미핥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한 번 했고 이날 한 번 더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 매매 일지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이날 한 번 사고 이날 한 번 사고 500만원치 사고 500만원치 사고 그 다음에 손을 안 댔어요. 왜 손을 안 댔는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30일 기다리라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우리가 신용 매매 그래서 신용으로 들어올 경우에 날짜 기준으로 30일 기준 잡죠. 30일. 그래서 30일 동안에는 들고 있고 30일 지나면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신용 때문에 한 달 뒤에 살려고 이제 밑에 기다린 겁니다. 한 달을 기다린 건데 그러면 9월 17일이니까 10월 16일, 10월 17일 정도는 돼야지 저쯤이 오겠죠. 그래서 기다렸던 부분인데 위치로는 또 잘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일단 한번 보게 되면 한 번 사고 중간에 올라왔으니까 팔아야죠. 10월 16일 돼야 되는데 10월 13일 올라왔으니까 팔아버린 거죠. 냅다 팔아버리는 게 되겠고 그럼 이거는 지금 며칠입니까? 10월 19일인데 이게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제가 매도한 가격이 21,700원이거든요. 최고점이죠. 최고점에 매도했으니까 그리고 추가 매수한 게 18,300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1,700원하고 18,300원하고는 뭐 한 3,0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15% 이상 내렸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이제 분할이 아니라 이제 추가 매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론을 따져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들고는 있었고 30일 안 됐으니까 안 샀고 올라왔는데 30일 안 됐으니까 올라오면 팔자라는 얘기죠. 팔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한 달 지난 시점이나 또 매도한 시점으로부터 많이 하락하면 가만 들고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매수한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매매한 것은 단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밑에 한 번 더 샀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계좌 상태가 더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있다가 이제 10% 수익 챙기고 매도하고 또 내린 지점에 어제 매수가 18,300원 어제 종가가 18,300원 정도 거기에서 매수를 했고 오늘 뭐 8.47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론이 뭡니까? 뉴스를 이용해서 1번 뉴스를 이용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뭘 했겠냐 그 재료를 아는 뭐 대주주나 뭐 기타 뭐 세력들은 내부 관계자들이거나 또 이 회사를 주가 조작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하고 인맥이 있든지 뭐 연결고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료를 아는 사람들을 매집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나서 떨어진 조정이 분할 매수한 거고 한 번 더 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두 번 매수를 했고 더 사고 싶었지만 30일 기다리라 이 이론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올라왔는데 이날을 기준으로 30일이 되지 않으면 매도해놓고 다시 후퇴한다. 이게 우리 또 이론이죠. 그래서 이날 다시 매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환상적으로 멋진 매매는 아닙니다만 환상적으로 뭐 멋지게 매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매매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 공격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신용매매도 이제 반대매매라는 게 있어요. 반대매매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점으로부터 35에서 42% 사이에서는 매수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고점을 찍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는 40% 정도 되죠. 40% 뭐 4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점으로부터 35, 42에는 또 매수한다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왜 매수를 하냐? 신용 들어온 사람들, 뭐 여기 신용 들어왔겠죠. 미수 들어왔겠죠. 그 사람들이 3일 지나면은 뭐 미수는 나갑니다만 신용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35%, 40% 빠지면 반대매매 다 나갑니다. 그래서 반대매매 나가는 그 기준이 보통 통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학술적이 아니라 제가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고점으로부터 저쯤이 되는 자리는 35에서 42가 가장 많더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대응을 제대로 못한 거지만 그래서 제 매매 일지에다가 한 개를 더 보태보면 35에서 42% 자리 여기에서 한 번 더 매수하고 그럼 이 매수는 뭡니까? 여기 들어왔던 개미할기가 끝나는 포지션 그죠? 거기에서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또 매수해서는 더 100점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 매매 일지는 뭐 21,100원 한 번 사고 해서 여기에서 매도하고 여기에서 다시 매수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좀 더 어떻게 했으면 좋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제가 한 번 사면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35에서 42%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샀으면 그런 평단은 한참 더 낮아졌겠죠. 그랬다면 여기에서는 뭐 30% 이상 수익이 났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날 다시 매수했으면 분할 매수하고 또 16,000원이나 뭐 15,000원 기다리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매매한 것은 이렇게 매매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매매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대응이 더 필요했었고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이제 이론 강좌 시즌 4에 보시면 3박 4일 매매, 뭐 30일 매매, 고점으로부터 35에서 42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 기준으로 이 30일 신용 매매는 신용융자 CD군 요거는 이제 올려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공매도 가열 그 오른쪽에 신용융자 D군 돼 있죠. D군은 30일입니다. 30일. AB군은 90일입니다만 30일입니다. 그래서 30일 지나면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이것은 매매 일자 기준이 아니고 달력 기준입니다. 달력 기준. 그래서 30일 신용 매매, 반대 매매, 그리고 고점 대비 35에서 42%라는 얘기. 그 속성이 이제 그 얘기들을 이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주식 바로보기 1권의 챕터 7에 보면 이 내용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하고 이거는 여러분 못 보시겠지만 텍스트 버전하고 챕터 1 주식 바로보기 1권의 챕터 7 참고하시고
또 제 강좌 참고하시면 아 이렇게 준비된 이론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복귀하시면 아주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저는 예전에 여기다가 메모 싹 다 해가지고요 차트 프린트 해가지고 딱 계속 10번, 20번, 100번 질릴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놓쳤던 부분들 또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메모하고 놓쳤던 부분들은 확인되는 대로 메모하고 또 나중에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알아지는 게 또 생기거든요. 또 생기면 거기다 또 차트에다가 메모를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지분들도 괜찮았구나. 엄준형 엄윤진, 엄현정 아무튼 지분들도 따뜻하고 그죠? 이런 것들 지분들도 좋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한층 더 발전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차트 정리하셔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보시면 눈으로 그냥 보는 거하고 종이로 프린트해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반복적으로 많이 보시면 여러분 것이 되고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가면 내게 안 됩니다.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내 걸로 녹여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꼭 프린트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